자, 정렬하고 피벗에서 여러분이 꼭 주의할 점이 뭐라 그랬어요? 병합된 부분은 범위에서 제외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에서 구분, 여기 구분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1차 정렬을 하는데 합계가 들어가는 데는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경우 요 증감색의 증감량의 글꼴색 값이 이제 아래 표시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범위를 잡을 때 업체명서부터 여기까지 맨 밑에 줄은 범위에서 제외하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정렬의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실기시험 볼 때는 쓰지 마세요. 항상 정렬 명령을 갖고 정렬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렬에 들어가서 첫 번째가 구분을 기준으로 자,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예요. 그리고 첫 글자를 보면 조, 회, 비, 기가 되기 때문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에요. 이런 걸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 해서 내 맘대로 정렬하는 기준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접 엔터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조합 엔터, 회원사 엔터, 비회원사 엔터, 기타. 요거 입력할 때 오타가 나면 정렬하는 기준이 틀려져요. 그래서 오타 없이 입력하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기준 추가를 하시는데 구분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 2차 정렬을 하는 거죠. 증감량에 뭘 갖고 한다 그랬습니까? 글꼴색.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글꼴색이 두 가지가 있죠. 검정색하고 빨간색. 그러면 우리는 빨간색, RGB 255 빵빵이 빨간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거 선택하시고 위에가 아니라 아래 표시를 넣어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요 조합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증감량의 글꼴색이 빨간 거를 아래 배치하는 형태가 돼요. 여기도 회원사에서 글꼴색 빨간 걸 아래, 여기 비회원사에서도 빨간색을 아래, 이렇게 기준을 두 개를 가지고 정렬을 하는 작업입니다. 좀 빈도는 적더라도 매일 기억을 하시고 부분합 보겠습니다. 자, 부분합이 나오면 항상 정렬을 뭐를 갖고 하는지 보셔야 돼요. 정렬하고 나서 부분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러니까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정렬에 들어가서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놓고 그 범위는 그대로 선택이 돼 있죠. 데이터 탭 부분합에 들어가서 부분합 대화 상자가 나오면 이때 문제를 읽으면서 처리하시면 돼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소양 인증 포인트 표에서 그림과 같이 학과별, 그러니까 여기가 그룹화 항목이 학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계의 최소값, 사용할 함수가 최소값이 되고요. 합계의 최소값을 첫 번째 부분합을 하시는데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두 번째 새로운 값 대치를 풀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운 값 대치를 풀고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부분합에 들어가서 두 번째 부분합은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을 뭐하라고요? 평균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합을 할 때 새로운 값 대치가 해제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확인하시고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답과 맞춰주시고, 자, 여기에서는 평균값이 지금 4개가 있어요. 4개를 소수점이야 한 자리로 하세요. 그래서 컨트롤 1번 숫자에 가서 소수점 한 자리로 해주세요. 그래서 소수점 자리를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결과에 그러면 부분합 전체를 범위를 다시 선택하시고 표 스타일 보통의 2번은 홈에 표 소식의 보통의 2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표 소식 범위를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가끔 밑에 한 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을 넣어주시면 표소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표소식이 적용이 된 후에는 부분합 해제를 못해요. 잘못됐을 때. 그래서 이럴 때는 표도구 디자인에서 뭐하라 했습니까? 범위로 변환을 눌러서 정상 범위로 바꾸시면 여기 필터 단추가 없어졌죠. 이때 데이터 탭 부분합에 가서 부분합을 제거하시고 다시 작업하는 형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소식이 들어가면 이제 액세스 형태의 데이터로 바뀌어요. 엑셀 데이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분합 작업이 못하게 됩니다. 데이터 표 보겠습니다. 데이터 표에서는 여기 수익률이 이렇게 변하고 투자 기간이 이렇게 변할 때, 그러니까 수익률과 투자 기간이 여기 있죠. 얘네 두 개가 이렇게 변할 때 수익금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결과값을 는으로 연결하라 했어요. 는으로. 그리고 연결된 수식부터 범위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도 함정이 D11에서 H20 영역에 계산하세요.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연결된 수식부터 범위를 잡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에 들어가서 여기 10팽에 들어가 있는 값이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원식의 수익률 5%가 1%부터 10%까지 변할 때 수익금의 현황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C열에 입력된 건 투자기간이에요. 투자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변하는데 원식에 있는 수식에 있는 투자기간은 3년이죠. 3년이 1년부터 10년까지 변할 때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원식의 수익률과 투자기간의 값을 데이터표에 연결을 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샵이 나오면 더블 클릭, 열 너비를 넓혀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 표 작업이 나오죠. 자, 목표값 찾기입니다. 목표값은 입력값과 결과값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는 서초점이 있는데, 서초점 중에서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 영역에서 20에 있는 판매 총액이 9,600만 원이 돼 있어요. 근데 얘가 1억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판매량이 얼마가 되면 될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0은 결과값, 30은 입력값이죠. 그래서 목표값 찾기는 결과값에 포인트를 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하시고 20에 있는 값이 1빵빵 빵빵빵 빵빵빵 하고 1억이 되기 위해서는 30대가 아니라 몇 대를 팔면 1억이 될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2번 눌러서 확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도 10점짜리예요. 그래서 분석 작업 7개는 매일 연습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나왔네요. 시나리오는 이름 정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름 정의를. 항상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20에 판매 금액 합계. 판매 금액 합계. 그 다음에 F10에 이익 금액 합계. 그 다음에 A13의 마진율. 자, 요것도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익률이 나올 때가 있고요. 리을률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구분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이라고 누르시고. 자,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한 다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입력과 결과값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KS마트 특별계획전 원피스 판매량 표에서 마진율과 할인율, 얘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입력이란 말이에요. 얘가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에 판매 금액과 이익 금액 합계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기가 입력값, 여기가 결과값이에요. 그러니까 입력값 범위를 잡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익 증가네요. 그럼 이익 증가라고 시나리오 이름을 써주시고 항상 탭키 눌러서 입력값의 범위가 제대로 됐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이익 증가의 마진율은 45%, 할인율은 3%로 주어졌네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하시고 이익 감소.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다시 한번 입력 영역이 제대로 됐는지 보시고 확인을 눌러서 기존에 있던 35%가 25%로 바뀌고요. 기존에 있던 5%가 8%로 바뀌는 형태죠. 확인을 하시고 시나리오 결과를 뽑아내는 명령은 요약이라 그랬습니다. 요약.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게 이것도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데 F12 지금 선택되어 있잖아요. 컨트롤 누르고 20을 클릭하면 틀리게 돼요. 순서가 이익 금액의 합계와 판매 금액의 합계와 이익 금액의 합계가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F10이 먼저 나오면 이익 금액 합계가 먼저 나오고 판매 금액의 합계가 밑에 나와요. 그럼 틀리게 돼요. 그래서 순서를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드래그 하셔서 20에서 F10으로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가 만든 이름정이 4개가 나왔는지 보시고 시나리오 이름이 2개 나왔는지 보시고 변경되는 값들이 제대로 됐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앞이냐 뒤냐. 10번 중에 9번은 앞인데 1번은 뒤로 나와요. 그리고 이 시트를 뒤로 옮겨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시나리오 관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잘못됐으면 시나리오 결과 시트를 삭제하시고 그리고 원래 시나리오 만드는 곳에 와서 수식 탭 이름 관리자에서 잘못된 이름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하고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잘못됐으면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내가 잘못 만든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편집으로 이름과 범위와 값을 수정을 하시고 다시 요약으로 뽑아내시고 결과세를 내가 잘못 잡았으면 여기서 요약에서 결과세를 20에서 F10으로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으로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시트 삭제하고 수식 탭 이름 관리자에서 이름 수정하시고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해당되는 시나리오를 편집 또는 아예 삭제하고 다시 만드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피벗 보겠습니다. 자, 피벗이 나오면 그냥 범위를 선택하시면 돼요. 범위를. 그런데 피벗하고 정렬에서는 뭐를 범위를 잡지 말라 그랬어요? 병합된 부분을 범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동 범위 지정 쓰지 마시고 항상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에서 위치가 어딘지를 보시는 거예요. 동일한 시트의 H3, 기존의 워크시트의 H3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해서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이 나오면 이때 문제를 읽으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 예금 현황표의 이름은 보고서 필터,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은 행해, 점포명은 열애, 그 다음에 값에는 계약금액 이자액의 평균, 계약금을 끌고 내려가면 합계가 나오죠. 클릭 값필드 설정 평균으로 바꾸시고 이자액을 끌어다가 평균, 그 계약금액 밑에 넣으시고 얘도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니까 끌고 내려온 곳에서
클릭 값필수 설정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면 디자인에서 하라 그랬어요. 디자인의 레이아웃 그룹에서 총합계에서 행과 열의 총합계는 해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그마 값, 여기에 점포명 밑에 시그마 값이 있죠. 얘를 열에서 행으로 옮겨주세요. 하는 작업을 하시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니까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를 해주시면 되겠죠. 값 영역은 표시 형식 셀 서식의 대화 상자에서 그러면 값 영역은 숫자가 들어가 있는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범위 넓혀주시고 샵이 나오면 범위 넓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의 피벗 스타일은 보통이 10번. 디자인에 보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죠. 자세히를 눌러서 밝게가 있고 보통이 있는데 보통의 10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피벗 테이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항상 피벗 테이블이 나오면 위치가 어디지를 보시고 범위를 선택을 하는데 병합된 부분을 제외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피벗 작업이었고요. 통합 보겠습니다. 자, 통합. 자, 통합은 얘도 함정이 여기에다 계산하세요가 함정이에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통합은 통합할 표를 첫행 첫열을 포함해서 범위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 통합을 누르신 다음에 항상 함수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얘는 평균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으로 바꾸시고 참조에 표 1과 표 2를 추가하시면 되죠. 여기가 성명이에요. 성명부터 표 전체, 표 1의 표 전체 범위 잡고 추가. 표 2에 성명부터 표 전체 범위 잡고 추가하시고 통합의 맨 마지막 작업이 뭐라 그랬어요? 첫행 왼쪽 열을 꼭 체크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